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디입니다. 2월 22일 부산 지역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하락은 이유 있는 하락이고 부산의 상승은 그냥 상승이다. 네, 부산 분들 간혹 가다가 제 영상에 오셔서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지난번에 삼익빛이 4억 하락했는 거, 가족 간의 거래건 어쨌든 하락은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상승했는 거, 주인이 전세 살기로 하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든지, 거래 취소라든지, 자전거래라든지,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냥 모든 현상들이 그냥 하나의 평균에 다 녹아난다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딴 식으로 방송하지 마라 하면은 제가 이 채널에서 사용자를 숨긴 버튼을 누르고 그 글은 안 보이게 그냥 그렇게 만듭니다. 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상승 하락 있으면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특정 부분 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하락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부산 지역 거래량 1월 현재 1240건이에요. 1240건. 오늘 78건 신고되었어요. 화요일이면 2배수로 신고되는 날이죠. 100몇십 건이 거래되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78건밖에 신고되지 않았어요.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1월의 거래일 것이고 3분의 2 정도는 2월의 거래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739, 요게 21년 1월달이고 지금 22년 1월달은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신고가 비율은 한 20% 정도 제법 높게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자, 사직동 소포 가라 이 정도는 보합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들 근데 의미 있는 상승도 아니죠. 얘도 신고가가 상승이 좀 영양가 있는 상승 아니에요. 8억 6천까지 거래되던 게 이 층수 보세요. 8억 6천에 거래되는 것이 8억. 근데 층수가 4층이 8억 6천5백이었는데 33층이 8억입니다. 이 단순 6,500만원 이하의 큰 하락의 의미로 보여지네요. 요거는 1억 가까이 하락. 요거는 보합. 딱 눈으로 봐도 여러분 눈에도 상승이 많이 보이나요? 하락이 많이 보이나요? 그나마 이거는 가격 상단대라서 그나마 상승이 더 많은 거예요. 신고가 비율 10개 중에 2개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격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부분을 더 많이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여기 보세요. 넓은 평형, 국민 평형보다 그 이상의 평형들, 대형 평형들 보면은 가격이 보통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다른 애들은 좀 떨어져도 대형 평형은 상승하는 분위기였어요. 여기 45평형, 여기 상승하는 부분, 이런 식의 흐름이 주로 나타났었는데 여기 대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20% 정도 빠지는 이런 현상도 있더라는 거죠. 분위기를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에도 보면 하락이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거래들 있고 상승 500만원 상승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하락만 쭉 보이는 모습 10% 20% 그 정도 폭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네요. 가격 보세요. 바로 3억대예요. 전세는 보여드리면은 제가 한 4-5페이지 한 6페이지 넘어가도 4억 이상 막 나오고 이런 식인데 매매 가격 그렇게 힘 없어요. 건당 거래대금 3억 1천만원 수준. 건당 거래대금 점점 올라갔어요. 전년 말에는 얼마였냐면 2억 8,300만원. 2억 8,300. 지금은 3억 1,100.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지금 1월달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보세요. 이 반토막. 이 1월달의 거래량이 전년 1월달 한번 볼까요? 전년 1월달. 여기가 21년 1월의 모습. 여기가 22년 1월의 모습.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 반짝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래량 안 나왔죠. 살짝 치고 가려고 하다가 힘없이 좀 주저앉은 모습.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분위기 좀 안 좋으면 이래요. 6억 이상 거래량 1월달 제법 많이 나타난 거예요. 펜트하우스도 거래되고 고가의 물건들 일부 거래되었어요. 전년 12월보다 늘어났죠. 이렇게 소폭 늘어난 모습이에요. 하지만 2월 들어서 2월 아직 신고 일수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아마 1월보다는 거래가 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6% 정도 수준. 6%, 대구가 한 4%, 5%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막 13%, 16%까지 올라갔다가 별로 힘을 못 써요. 분양권 거래량 11건, 신고가는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레이 카운티. 야, 이거 3억 가까이 하락했다. 대박 하락이네, 3억 하락. 그럼 부산 분들 오셔서 이야기해요. 뭐,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멀고도 뭐 사연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르려고 했으면은, 지하철 역세권 더 좋은 곳에, 더 가까운 곳에, 16억, 17억 가고, 얘도 15억 정도 가면 되잖아요. 14억, 15억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러면은 올라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거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알게 모르게 쌓이다 보면 하락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다 하락이잖아요, 분양권. 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실 거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217건, 그 중에 24건, 한 12% 정도 되나요? 12% 정도의 신고가. 그렇게 힘 있는 모습 아니죠? 전세도 좀 힘이 있으려면 신고가가 한 20% 정도 나와야 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모습이에요. 자, 가격 상단 부분 하락이 있고 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있고, 요거는 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이중 거래가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이 신고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그 반띵은 노란색 요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신고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저거 상승하는 것만 많이 보여주는데, 가격 하단 부분 보면은 전세가 하락 굉장합니다. 제가 아까 매매가에서도 빠뜨리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되돌려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전세가율이 한 90% 되고, 이 깡통 뉴스, 오늘 대구 뉴스에서 뉴스 발로 나왔어요. 저는 깡통을 이야기한 지 한 열흘 정도 방송 전부터 깡통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왜? 이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거든요. 여기 다대동 롯데캐슬 모룬데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매매 가격이 3억 4천까지 가던 것이 2억 8천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2억 8천만 원이에요. 같은 16층인데 전세 가격은 2억 7천이에요. 얘 전세가율 90% 넘죠? 요런 깡통 3억 미만대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보세요. 바로 밑에 네오스포 최저 매매 가격 2억 7,600, 최고 전세 가격 2억 8천. 이 바로 깡통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거래 한두 개. 야,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신고가 나온다. 대박이다. 너도 사라, 나도 사라, 나도 살까 말까.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다양하게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것도 보세요. 동네 3차 SK뷰. 요건 조금 특수한 거래라서 요건 뺄게요. 어쨌든 깡통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하단 부분 보면 보세요. 제가 여러 페이지 보여드렸는데 4억이잖아요. 높은 전세는 살지만 높은 4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는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많이 올라갔어요. 2억 4,400만 원 수준까지. 하지만 그건 전년도 연말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세 거래량 126번. 아까 매매 몇 건이었죠? 한 76건 됐었나요? 몇 페이지 넘어가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요게 한 1대1대 전세는 한 240건 정도 됐었나요? 요게 1대 2대 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주면은 그나마 조금 최근의 모습이 맞은데, 이 매매 거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지난번에 1대 2대 1 요 비율 좀 약간 유행은 타겠지만 최근에 그런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 원활, 매매 거래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보합이죠. 부산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년과 거의 평행선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실히 그래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매물이 늘어났죠. 연초 대비 거의 매물 증가수가 한 10% 정도 되네요. 매도 물량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면. 서울 매매 물량 한 5%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군데군데 지역별로 몇 억씩 뚝뚝 떨어지는 거래 이뤄지고 있잖아요. 부산 전세 연초에 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전세 물량은 한 5% 정도. 서울의 이 정도 물량 증가로 가격에 영향 받아요. 부산도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전세 물량 많이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월세는 오히려 연초 대비 줄어든 모습. 몇 퍼센트인가요? 한 4%? 한 5% 정도, 5% 정도 줄어들었어요. 월세 매물. 늘어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는 현상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전체 임대 물량은 13,964건에서 14,173건. 이거 따지고 보면, 한 1.5%? 거의 임대 물량 별로 안 늘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주간 전세 지수가 0.03%. 지금 양호한 모습이잖아요. 대구는 임대 물량이 10%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에 비해서 부산은 아직 양호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양호해 보이던 광주와 울산도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부산도 다른 지역 참조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월세 물량 한 개도 안 늘었네. 진짜. 임대 물량 진짜 안 늘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년도의 노란색과 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 21년 선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22년 선이잖아요. 전년과 대비했을 때, 약 10,000건에서 14,000건까지 한 40% 정도 늘어났는 거예요. 전년 초에 대비해서. 그럼 이게 계속 줄어들 거냐? 부산의 인구 유입이 많나요? 젊은 층들이 대구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곳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 하물며 경남 지역의 젊은이들도 떠난다고 지역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뉴스를 다루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갭은 항상 이 거대한 갭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나 가구 분화가 계속되지 않는 이상 임대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여기 빨리 소진 안 되고 있는 물건들 남아있죠. 아직까지. 이어서 올해 상반기 22년도 상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생각보다 이렇게 잘 소진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여기 회색 선이 뭐냐 하면 사코롱 하늘채 1월달 입주하는 969세대 중에서 현재 매물이 몇 건 남았나요? 176건. 한 5분의 1 정도 남아있나요? 5분의 1 정도 매지 매물이 남아있다. 이 얼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비교도 여기 소진 잘 되는 편이에요. 나머지들은 대구는 이 앞으로 2월 3월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부산 지역은 보니까 2월 3월까지는 입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근데 4월 달에 보면은 800세대, 600세대, 1300세대, 또 5월 달에 800세대, 900세대. 부산 지역은 정말 대구와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3달간의 갭이 있었는데 부산 아마 2달, 3달 오면은 전세 물량 이렇게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도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나올 텐데 대구 지역 예측했을 때 7,800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천 개 단위잖아요. 그 제가 1월달 전세 매물 예측했는 걸 12월 한 중순, 후반 이 무렵에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7건 틀렸거든요. 지금 2월달도 예상했는 것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부산 지역도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만간에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